윤석열도 까맣게 몰랐던 김건희와 노상원의 익섹스 관계. 두 사람 사이의 은밀한 통화 내역이 전격 공개됐습니다. 그 충격적인 대화 내용 지금 바로 보시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의문이 가는 건 김건희 무혐의를 사실상 줘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무속에 대한 부분도 뭐 아예 그냥 사실이 아니다. 예. 증거불충분으로 일단 그렇게 빠져나간 거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비화폰을 지급했던 대상은 김건희도 지급을 해줬지만 예. 노상원도 지급을 해줬단 예. 말이에요. 근데 노상원과 김건희가 서로 통화를 한 기록을 못 찾아서인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노상원과 김건희가 단 한 번도 연결이 안 됐을까? 뭐 이런 의구심은 대다수의 국민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증거가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1차 특검에서 혐의가 없으므로 일단 종결 지어버리면 참 이게 안타까워서 우리 오 기자님이 뭐 여러 방송에서 몇 번 말씀하신 것도 네네네. 기억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상원과 김건희는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엊그제 그 발표가 나고 나서 네. 노상원의 비서실장을 했던 분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네. 어떠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사 일단 수사를 아예 안 했고, 네. 그리고 군 검사들이 정보사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다 보니까 예.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는데, 노상원과 김건희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분이 자세히 아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으나 네네네. 당연히 연락했을 거다. 당연히 했을 예, 거다. 당연히 했을 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노상원이나 여인영의 메모나 수첩에 적힌 내용을 봐보면 예. 김건희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응? 김건희 많이 알 수 있는 내용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재형 목사가 이제 수거 대상으로 그쵸, 거나 네네네. 그걸 이제 노상원이 직접적으로 이제 연락을 받았던 사람은 김용현이겠죠. 예. 근데 뭐 저도 특검이 어디까지 수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걸로는 노상원은 그런 대북 공작의 기억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런 긴밀한 거를 이제 어떤 플랜을 짠다고 했을 때 본인이 직접 연락한 게 아니라 예. 본인의 부관 예. 또는 이제 본인이 정말로 아끼는 사람들을 통해서 건너건너 연락한다. 그래서 김건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연락했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박성재 장관이라거나 그런 어느 정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텔레그램으로 직접 연락을 했지만 네네네. 김건희와 접촉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예. 자기 보좌관을 시켜서 예. 이제 행정관을 시켜서 예. 연락을 받았거든요. 한 달이 건너서.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예. 근데 특검이 거기까지도 들여다봤는지는 제가 체크는 못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정보사 대부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연락은 반드시 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둘의 직접적인 연락은 없어도 중간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이제 추정하시는 이유 중에는 노상원 수첩에 담겨 있는 김건희가 악감정을 품을 만한 사람이 수거 대상으로 적혀 예, 예. 있거나 뭐 그것 외에 다른 내용들은 김건희 쪽으로부터 온 정보를 노상원이 중간 다리로부터 취합해서 수첩에 담았을 것이다. 예, 예. 그런 추정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또 그렇게 말씀 들어보면 아니 이 정도의 추정도 특검은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좀 미진했다라고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노상원이 뭐 국방부 장관 공관을 예, 갔다는 이제 보도나 수사를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됐잖아요. 예, 예. 근데 국방부 장관 공관만 갔던 게 아닙니다. 한남동 관저를 갔다라는 네. 얘기도 있는데 예, 예. 일단 그 외에 윤석열 정부 때 한남동 인근 식당에서 김용현하고 굉장히 자주 만났고 김용현 말고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랑 만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정보사분들도 하시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만났다라는 만났다라는 내용이 예. 김건희 귀에 안 들어갔을까요?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V0가 김건희였는데. 네네네. 근데 특검이 어떤 걸 통해서 김건희가 이제 계엄에 연관이 없다라는 그런 못을 박았는지는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습니까? 뭐 김건희는 V0고 윤석열과 노상원은 어떨까요? 윤석열과 노상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건 노상원은 당연히 김용현과의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고 예. 우리가 앞에서 추정했다는 건 김건희와 노상원의 관계인데 윤석열과 노상원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님 하는 거 보면 그 둘 사이의 커넥션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만한 대목들이 혹시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노상원이 윤석열 캠프에서 근무를 했다는 사실이랑 네네네. 그리고
한남동에 굉장히 자주 갔다. 네. 그리고 노상원이 대통령님이라는 단어를 안 쓴대요. 근데 재판에서 쓰던데요? 아니, 그건 이제 본인의 혐의 사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허위 증언일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고 그럼 있고요. 뭐라고 씁니까? 보통 이제 그냥 V라고 한답니다. 아, V. 예. 음. 그리고 김용현이 노상원을 대통령한테 소개를 시켜주려고 했던 그런 시도는 이미 검찰 진술조서에도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 진술조서에서 노상원이 자기가 성범죄 이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뭐 V한테 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나중에 좀 생각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예.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한남동까지 갔으면 안 되죠. 그러네요. 네. 반대로 생각해보면. 예. 근데 앞뒤가 안 맞는 정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순적이긴 하네요. 예. 그게 우리가 뭐 비화폰 기록이라는 거를 사실 제대로 알 수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지금 드러나 있는 증거를 토대로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뭐 노상원 김건희, 노상원 윤석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들로 봤을 때는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 혹시 뭐 취재 과정에서 뭐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정보사에 있는 뭐 어떤 분들이 노상원이 김건희 얘기를 뭐 직접적으로 막 하더라? 뭐 김건희와 통화를 하는 걸 들었다? 뭐 라는 식의 얘기가 일부 뭐 이제 유튜브 세계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정보들이 나도니까요.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건희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다? 주소록으로 이제 김건희 2라고 저장된. 근데 그 네. 번호가 김건희 번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름이 V2였어요? 김건희 2라고 아, 저장된. 김건희 2.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노상원이 본인이 이제 약간 허언처럼 자랑하려고 했던 것인지 예. 그렇게 이제 여러 번 자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노상원이 블랙박스 녹취에서도 V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네. 윤석열에 관련된 얘기를. 네. 근데 김건희에 관련된 그런 자랑까지 했으면 네. 분명히 저는 어느 정도 교착 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노상원이랑 여러 번 이제 내라는 관련 회의를 했던 분들이 증언을 하셨던 거라서 예. 그분들이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도 확실하게 증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냥 여러 번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의심이라는 게 확신이 되려면 결국 증거라는 게 필요한데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예. 정황들만 이제 예. 추정을 할 뿐이지 증거라는 게 나오려면 글쎄 이게 저희가 뭐 수사 담당자는 아니지만 예. 어떤 게 나와야 될까요? 가령 통화 기록, 통신 기록 내지는 뭐 문자 내역 이런 게 나오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거는 지금 좀 요원한 것 같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이 이제 내란 1년도 넘은 상황이라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오 기자님이 이제 기자의 직감으로 예상해 보신다면은 추가적인 증거라는 걸 어떤 형태의 것들을 좀 찾아내야 노상원, 윤석열, 노상현, 김건희 이런 사람들의 관계를 증명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첫 번째로 그렇게 통화하는 모습을 실제로 지켜보신 분들 증언? 네, 증언들 음. 대부분 이제 현직 군인들이실 겁니다. 만약 이걸 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 근데 결국에 얼굴을 공개하고 하셔야겠죠. 본인 자신을 희생하실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셨던 통신 기록? 예. 뭐 근데 보통 이제 비화폰이라던가 아니면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같은 그런 어플을 사용해서 이제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 네.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고 예. 계엄 이전부터 연락을 했을 겁니다. 연락을 했다면. 그 기록이 지금 남아있을까요? 없겠죠. 예. 그리고 텔레그램이라거나 시그널 같은 기록을 복구하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검이나 검찰에서도 뭐 한동안 아이폰 비밀번호도 못 뚫는데 그걸 협조를 안 하는 순간 예. 그런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는 전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쉽지는 않은데 네. 아무튼 뭐 기대를 걸어보는 그 앞단에 설명해 주셨던 증언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할 것이다. 가령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공유를 해줬지만은 우리 군 심리전단에서 오히려 북측에 대북전단을 날렸다. 아군 모르게. 그 전역한 병사가 인터뷰를 해버리니까 뭐 이거는 이제 그 팩트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네네. 그런 게 아니고서는 좀 어려울 것이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 기자님께서는 계엄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나 많이 있지만 뭐 김건희다, 그리고 윤석열 자체가 또라이여가지고 뭐 특검 발표를 보면 2022년 뭐 말부터 뭐 총살을 당하더라도 누구를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 거 보면은 그냥 저는 윤석열이나 김용현이나 노상원이나 예. 김건희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한 통속으로 망상주의자들이니까 이게 가능했다고는 보지만 그들의 심리가 영향을 끼쳤다고 보지만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다들 찍는 방점이 다르더라고요. 오혁진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그 계엄의 결정적인 원인, 뭐 트리거 뭐라고 보세요? 저는 계엄의 결정적인 트리거가 아니라 네.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계엄을 하려고 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보사 쪽으로만 취재를 했다 보니까 정보사 분들의 의견을 얘기를 듣고 그걸 네. 검증해가면서 네, 아 이분들의 얘기가 굉장히 신빙성이 강하다라고 예, 판단해서 이제 저도 그분들의 생각을 듣고 네, 아 그럼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이렇게 생각을 했겠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일단은 김용현은 노상원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정권 초기부터 김용현이 여러 차례 군 인사 개입을 했었다라는 거는 이미 사실로 드러났고. 경호처장일 때부터. 예. 네, 근데 윤석열이 왜 하필 임기 2년을 앞두고 예, 계엄을 시도를 했을까? 네. 그건 이제 윤석열이라는 인물 자체가 일단 정치 경험이 없고 예. 그러면 뭐 자기 아내의 사법 리스크를 야권 그때 당시 야권이었던 민주당하고 대화로 풀어서라도 어느 정도 협의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예. 근데 수사 방식을 보면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내가 평생 이렇게 막가파로 살아왔으니까 예, 검찰을 동원해도 안 되면 검찰을 동원해서 이재명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뭘 동원할 수 있을까? 아, 군대밖에 없겠네. 그러면 군대를 동원하는 방법인데 확실하게 이제 압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예. 그래서 이제 계엄법에도 어떤 정보사를 동원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사를 동원하려면 김용현이 가장 친했던 사람이 노상원이었던 거고, 예, 노상원이 정보사를 동원을 하는 과정에서 예, 확실하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전문성을 갖추는데 정말 위험한 작전도 불사하는 사람들, HID나 대북 휴민트 사람들까지 동원을 했던 거고, 네, 그 사람들을 동원하면서 정보사 내부의 그 인사규정까지 바꿔버립니다. 네, 네, 휴민트 내에서 2년 동안 휴민트 밖에서 예, 예,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네. 820 대북공작 그 보직에서 이제 인사조치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HID나 그 휴민트 분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 노상원은 이 인사규정을 문상호에게 지시해가지고 네. 그걸 수년간 이제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검에서 이제 지적했던 것처럼 20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를 했다.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사를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대목은 뭐 의견이 일치한다라는 네네네. 말씀이시고요. 아,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되물어보고 싶은 게 어쨌든 뭐 군 내부를 취재하신 경험도 있고 정보를 접근하시는 분들과 가까우시다 보니까 예. 북한을 도발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건 명확하죠. 그럼 명확하게 예. 된 거고. 근데 북한 쪽에서 넘어오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북을 도발한 시점이 2024년 12월 3일보다 한참 전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일각에서는 12월 3일이라는 날짜를 누구로부터 점지받아서 그랬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북한이 이 윤석열의 도발에 넘어왔다라고 하면 계엄이 앞당겨질 수 있었다라는 명제가 성립이 되고 예, 맞습니다. 네. 결국 12월 3일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이미 군 인사를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와가지고 노상원의 수첩에 있는 거 그대로 인사가 발령이 됐잖아요. 그럼 그걸 봤을 때 사실은 꼭 2024년 12월 3일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뭐 전제가 하나가 있고 저에게는. 두 번째로는 그 정보사에서 몽골 갔다 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아, 몽골이었나요? 제 정확하게. 몽골이랑 이제 대만. 네, 몽골. 예. 그쪽에 가가지고, 아무튼, 정보작전 하다가 걸려버린 사례도 국회에서 이미 공개가 됐던 거고. 이게 다 북한 도발용이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엄밀히 보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군은 다 어느 정도 준비가 한참 전부터 돼 있진 않았을까? 계엄에 대한 준비?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게 그쵸. 맞고요. 그러니까 12월 3일이 꼭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었을까? 그냥 원래는 뭐 검찰 수사 기록만 놓고 보면 예. 김용현이 그
군 장성들에게 윤석열이 계속 비상대권 언급을 네. 하다 보니까 네. 미국의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25년 초에 네네. 하자고 이제 건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앞당겨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유력한 게 이제 김건희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굉장히 윤석열이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놨다라고 자기가 보기엔 판단을 내렸고 그냥 재빠르게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이른 시간 안에 그냥 뭐랄까 그것도 평일 밤에 했잖아요. 그렇죠. 기습적으로. 네네네. 윤석열의 약간 급한 성격이었는데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잘 해석이 안 됩니다. 다만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구는 계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건 명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양 지금까지 언론에 나왔던 그 평양 무인기 작전 네네. 그 외에도 2023년 초부터 정보사가 무인기 관련 이제 훈련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보사가요? 예. 무인기 훈련을 해요? 예. 정보사는 원래 무인기 훈련 안 합니다. 근데 정보사가 ADD에다가 전단통을 달 수 있냐라는 그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미 들어가긴 했지만 네. 그 이전부터 이미 무인기 관련 훈련을 했다라고 저는 확인을 했고 예. 그 말은 즉슨 북한에게 직접적으로 도발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네. 국지전을 실제로 유도하려고 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이쪽에 도발에 응전을 하면 그것을 명분으로 국내에서는 뭐 비상겸을 선포한다. 이게 아주 오랜 기간 뭐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방부에 있는 예. 뭐 김용현이라든지 국방부를 그 전부터 인사개혁을 했던 김용현이라든지 김용현 라인들이 주축이 돼서 계엄 준비를 꾸려왔다, 빌드업을 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뭐 이건 특전사 쪽이긴 한데 어제 저희 보도된 걸 보면은 한 2달 전이죠. 국군의 날 행사 전후로 기억을 하는데 그 10월 예. 그 즈음으로 기억을 하는데 특전사 쪽에서는 이미 사복을 입고 국회를 정찰했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군은 적어도 특전사는 국회의 내부 도면을 요구를 하거나 2024년 초부터 국회 쪽에 계속적으로 뭔가 정보 접근에 대한 요구를 하거나 국회 몰래 2달 전에 12월 4일 그러니까 2달 전에 김현태 지시로 김현태 당시 707 그 특임단장의 지시로 부하들이 사복을 입고 국회 주변을 탐색을 했다. 이런 거 수상하잖아요. 예. 특전사는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국회 봉쇄 임무이다 보니까 어디를 단전할지를 만약에 2달 전부터 봤다라고 하면 계엄에 대한 준비는 훨씬 더 손해보에서는 이전에 했었어야 예, 됩니다. 예. 그런 과정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어떡하죠? 저 물어보고 싶은 게 더 많은데 네, 뭐 여쭤보셔도 됩니다. 네. 방첩사도 좀 어떻게 내부에 방첩사도 몇 분 계시죠? 예. 네. 방첩사도 보면 방첩사가 없었다면 예. 사실 든든한 지원군이었잖아요. 여인영이란 인물도 그쵸? 충암 라인이기도 네네. 하고 뭐 이진우 곽종군을 비롯해가지고 그때 인사 대상의 1호였던 게 바로 여인영인 것이고요. 예. 왜 혹시 뭐 알고 계시는 제가 여인형이랑 한번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런 거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 제가 사실 좀 거짓말을 해가지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런 거 얘기해도 됩니까? 상관없죠. 어차피 깜빡했는데. 네. 네, 네. 여인형 이제 몇 번째 아들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인형 여인형한테 아들이 있는데 네. 그 백마 부대에서 군생활 했는데 사고를 쳐요, 얘가. 예. 근데 그거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예. 그걸 활용해서 예. 여인형 번호를 알아내서 예. 그 정보사분들한테 이제 여인형 연락처를 받고 예. 여인형한테 제가 문자로 예. 충성 장군님 뭐 잘 지냈습니까라고 문자를 해요. 예. 근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예. 누구냐? 그러니까 예. 이제 저 기억 안 나세요라고 하면서 예. 저 그 아드님이랑 같이 군 생활했었는데 제가 그때 병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되네요. 네네네. 아마 그래서 본인도 좀 착각을 하겠다, 예, 여인형도. 그래서 이제 제가 아들 이름은 아니까. 그래서 누구였을 때 병장이었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저희가 인사를 나눈 적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네. 아 제가 뭐 집에도 한 두세 번 찾아갔었습니다. 저도 그 친구랑 술 자주 먹고 하니까 그래서 예, 이제 예, 예. 그래 이름이 뭐라고 하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예. 사실은 지금 기자가 됐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순간 바로 붙겠는데요? 네네네. 아, 그래? 해놓고 나서 그쵸. 정적이 있을 것 네네. 같은데. 그래서 이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예. 연락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예. 연락을 드렸다. 예. 하니까 이제 제 카톡을 차단을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아, 그 얘기하고 나서 바로 끊어버렸어요, 네네네. 전화를? 그리고 이제 문자로 하고 싶은 얘기는 문자로라고 이제 문자가 오고 나서 아. 제가 궁금한 내용을 보내가지고 예. 이제 너무 많은 내용을 알고 있네. 내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서 답하기 곤란하네라고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연락 끊었어요. 아. 재밌는 비하인드입니다. 네, 제가 기자인 거를 공개하지 않고 조금 더 많은 대화를 나눴다면. 예. 어땠을까? 네, 근데 그건 이제 정상적인 취재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예. 그렇죠. 네. 노상원 이슈는 진짜 중요하고 그렇죠. 노상원에 대해서 그리고 밝혀진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더 심각하게 네네.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네. 이거 워낙에 이제 전문 분야이기 때문이죠. 자, 먼저 선 넘지 말고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부승찬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 책을 못 나서 앉아있잖아. 아, 책 놓으세요 지금. 아니 놓으세요. 대놓고 네. 놓으셔도 네, 이거는 역사서인데 뭐. 네. 역사서요. 역사서인데 왜 부끄러워요? 최욱 방송인께서 추천사를 썼죠. 네. 고맙습니다. 이거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입니다. 박사님은 네. 책을 안 놓는데요? 자, 그리고 제가 놓으세요. 네. 편안하게. 그리고 박선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코 물러설 수 없다. 고맙습니다. 네. 끝장을 봅니다. 네, 네. 편하게 세워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바로 그럼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12.3 내란의 핵심 인물은 노상원입니다. 노상원은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북한의 수호행으로 둔갑시켜가지고 다 죽였을 겁니다. 이거는 노상원 수첩에 다 들어가 있는 그렇죠. 내용입니다. 네. 노상원 수첩 잠깐만 몇 부분만 좀 살펴보고 갈까요? 자, 연평도에 수집소 설치라고 되어 있고요. 안보구시 고치 차원에서 연평도로 이동을 하는데 수용 장소 이동. 무섭습니다. 무서워. 제주도 수집소 이동 중 사고 가방. 와. 자, 가스, 폭파, 침몰, 격침, 난사, 와. 화살표 헬기 침투. 진짜 무섭지 않아? 아, 용역 업체 이렇게. 얘는 이거 무조건 실행에 옮겼을 냅니다. 그렇습니다. 와. 예. 진짜 끔찍합니다. 뭐 네. 이거 말고도 뭐 많은데 네. 요런 애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재판정에 나온 노상원의 모습을 우리가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어요. 이 목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어. 네.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재판에 노상원이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종일관 매우 비협조적이고 귀찮은 말투, 거만하고. 짜증나는 말투를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계속 어이없어 하거든요. 자, 그 장면을 잠깐 볼까 하는데 12월 2일 그러니까 내란 하루 전날이죠. 노상원 차의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특검이 틀고 그거를 듣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피고인은 윤석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CD 중 1855556 파일과 18561 파일 재생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아유, 저. 들어보셔야죠. 어차피 말씀을 다 해주시는데 뭐 그래도 들어보셔야죠, 당연히. 시간 아깝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말씀하세요. 2024년 12월 2일 저녁경에 이제 지인과 통화하면서 지인이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저 부위 쪽도 또 아주 배포도 좋으시고 그러잖아요 라고 말하자 이제 증인이 이제 상대방에게 그렇죠 원래 한 4, 5년 3년 4년 전에 알았을 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비선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 며칠 지나면 뭐 제가 왜 바빴는지 아실 거예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통화 내용에 따르면 증인은 피고인을 3에서 5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현재 여러 가지로 비선으로 피고인을 도와주고 있으며 며칠 지나면 자신이 왜 바빴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대답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지원 거부합니다. 이제 같은 통화에서 상대방이 이제는 비선도 아니고 정식 라인으로 되신 것 같은데 라고 말하자 증인이 아마 그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하고 싶지 않다. 자유롭게 그냥 사주나 보고 이렇게 해서 돈 벌고 그냥 편하게 살랜다 그랬는데 그걸 잘 안 놔줘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요 지금 라고 대답하는데 이러한 통화 내용에 따르면 증인은 피고인이 증인에게 비선이 아닌 정식 라인이 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지원 거부합니다.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지원 거부하겠습니다. 와.
근데 내용은 어마어마하네요. 내용이 네. 중요해. 맞아. 좋았다. 내용이. 이거 거의 많은 언론에서요. 이거를 틀면서 그냥 뭐 이상한 사람 어이없다. 우리가 뭐 더 이상 덧붙일 말씀 없죠? 어이없죠? 이렇게 넘어가. 아유 귀찮다고 하는 게 저게 말이 됩니까? 이런 그러고 걸로. 넘어가. 네. 뭐 더 이상 할 얘기 없잖아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데 내용이 중요한 게 많았어. 그러니까요. 윤석열과의 인연이 5년 전부터. 그렇죠. 그리고 비선 계엄에서는 비선 라인이 아니라 정식 라인. 와. 진짜. 근데 얘가 아무튼 이상한 애는 맞아. 네. 이상하죠. 네. 비단아 씨를 찾아갔잖아요. 아. 그리고 명단과 생년월일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신할 놈, 그렇지 않은 놈을 식별해달라고 했잖아요. 와. 그 군산 무속인 찾아가서 네. 그때 그래서 이제 내란 국조특위에 제가 부른 줄도 모르고 우리 의원실에서 불렀어. 저희는 그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의원님이 부르셨구나. 네. 그래서 욕 많이 먹었죠. 왜요? 왜? 그래서? 왜 특위를 예능으로 승화? 아, 얘는 그 얘는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 노상원이 이제 군산에 가서 비단아 씨를 만나고 2페이지 분량의 명단을 준 거 아니에요. 이름하고 생년월일.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배신할 자를 골라달라. 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비단아 씨가 뭐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했고요. 네. 그 인터뷰를 기반해서 제가 그 자료를 줄기차게 요구했죠. 근데 이사하는 과정에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수첩에 적어놨었는데 다시 풀이를 하면서 수첩에 옮겨 적었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여성 장군 출신이 한 명 있었다는 걸 기억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고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미리 오래전부터 준비됐던 거고 실질적으로 확인된 거는 24년 9월부터 김용현을 계엄 전까지 22차례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확인된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 공간으로 갔다는 거. 네. 장관 공간에 가서 만난 적도 많다라는 거고 거기서 대통령을 안 만날 이유가 없었겠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고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상호도 노상원은 존재는 무조건 감춰야 된다 해서 그렇지. 예. 그 중요한 포인트였어. 예, 그래서 이제 이 노상원과 통화한 내용을 전부 장관과 통화한 걸로 검찰에 가서 둔갑시켰죠. 맞아. 거짓말했지. 예, 이 노상원이 제가 오기 전에 공소장을 95페이지짜리 노상원 공소장을 봤는데요. 노상원이 진술한 내용이 제로예요, 제로. 제로야. 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입을 다물고 있다. 이거 보면은 노상원이 이번에 재판에서 나온 거는 두 가지. 하나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가. 내가 지금 여기서 밀리면은 어느 수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할 것인가. 그래서 무엇을 잡고 틈새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해서 이 질문을 받고 탐색하고 다시 물어보고 아니 검사가 물어보면 지가 다시 물어봐.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역시 정보 전문가답게 정보 획득이 목적이었다 하는 점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웃긴데 피고인 하면은 그 피고인이 대통령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물어보더라고. 그걸 왜 물어보냐면은 지금 자기는 노상원은 김용현하고 윤석열하고 하나로 묶여가지고 주범, 내란 수계의 주범, 공동 정범으로 묶이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위치가 없거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게 드러나잖아요. 특전사령관이든 뭐 문상호든 수방사령관 직접 드러나는데 자신은 애매해요. 그래서 민간인이지만 정보사령관도 했고 777의 37 사령관의 뭐 정박교장도 했고 정보개통에 다 했고 더욱이 제7사단 수색대대장 한 사람이에요. 네. 제7사단 수색대대장이 뭐냐면 화천, 오음리, 수거, 수집소가 다 있는 곳에 그리고 그 전방에서 그 군사 분계선을 침투하고 이거 다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선상에서 어떤 작전을 할지 다 아는 사람이고 수방사 했고 정보사령관 했고. 그런데 자신이 윤석열한테 오면 대통령님 하잖아요. 네.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같은 피고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쟤하고 나하고는 증인 같은 피고인이 아니다. 나는 종범이다. 시켜서 한 거고 뭐 물어본 거를 컨설팅 해준 사람이다. 컨설팅으로 가는구나. 나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쪽에서 이 공동정범, 주범에서 옆으로 빠져서 마지막에는 아예 튕겨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 뒤에 보면은 또 나와요. 그래요? 그 예를 들면은 김계리 변호사가 저기 있잖아. 네네. 김계리 변호사는 노상원하고 원팀을 이뤄서
예를 들어서 노상원 수첩 같은 것들은 계엄과 관련 없는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김계리는. 근데 또 노상원 아주 특이한 게 본인도 노상원 수첩이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되면 좋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협조하지 않아. 네. 노상원 그거 입장에서도 협조하지 않아요. 되게 특이하더라고. 그 장면을 저희가 또 네.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거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함께 보시죠. 증인 아까 전에 이 수첩이 12월 15일날 체포될 당시에 증인의 집 책상 위에 있었다라고 증언하셨잖아요. 만약 이 수첩이 만약 그런 뭐 내란 목적 살인 예비 내지는 계엄과 관련해서 뭐 중요한 어떤 비밀이 기재된 문건이었다면 증인이 소중하게 보관을 하고 몸에 지니고 있거나 아니면은 폐기를 하거나 그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 수사 과정에서 그 수사관이 책상 위에서 압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질문했죠? 이 소중한 것이었다면 증인이 지니고 있거나 아니면 증거를 은멸했었어야 되는 건데 집에 있는 책상 위에 두고 있었다는 건 이 수첩의 가치가 어떤 중요한 기밀을 메모해 놓은 것은 아니지 않냐라는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그 질문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제가 그 딱 잘라서 증언하고 싶은데 증언을 거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뭐 어떤 의도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그거는 협조 못한다. 네. 와 이거 특이하더라고. 이건 두 가지예요. 이게 도피 생활 안 해봤죠? 예. 도피 생활을 하면은 해봤으면 이상한 거 이 아니야? 도피 생활을 하면은 네. 순간순간이 긴장돼요. 그래서 얼만큼 많이 폐기하고 버릴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어머니 집 서천 집에 자기 신이 쓰는 책상 위에 놔둔 거를 특검이 가져간 거, 경찰이 가져간 건 경찰이.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다 정리를 하고 요거 하나 남아가지고 이것까지 정리하고 튀려고 그러는데 잡힌 거예요.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빼박이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아니야 사실대로 말하고 싶어 했잖아요 금방. 사실은 그것도 다 찍고 정리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라서 그렇게 못했어 김계리야 미안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더 많은 증거를 인멸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드러나 버리구나. 네. 그러니까 요거는 요것대로 놔두는데 요거를 가지고 잘하면 특검하고 좀 딜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노상원이. 그래서 저기 그 아까 특검보가 계속 신문하는 특검보 제가 참고인 진술 갔을 때 나 이제 조사한 사람인데 노상원 수첩에서 페이지마다 다 분석을 끝내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 검은 수첩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 네가 썼던 그 수첩의 그것 말고 지금 보여주는 이 내용 이게 네가 쓴 거지 그런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냥 수첩이 아니고 저 검은색이라고 강조를 하는 것은 네가 썼던 그 실제 수첩은 덜 검은데 이걸 복사하다 보니 검어졌는데 그거나 이거나 같은 내용인데 증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검찰은 저 검은 수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자가 그것을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부인을 못하는데 김계리나 이 변호인단은 부인을 해주길 바라는 거지. 그렇지. 네? 근데 부인을 하면 종범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서울중앙 지역 군사법원에서 다 풀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저 노상원이는 지금 이 민간 형사재판에는 처음 등장하지만 군사법원에서는 여러 번 나가서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그 문상호도 뭐든 이 부하들하고 직접 부하는 아니지만 10년 아래예요. 이 사람이 41기 육사. 문상호가 50기니까 거의 10년 아래고 이 친구가 대령일 때 소령으로 데리고 있던 관계예요. 고참 대령일 때 문상호를 데리고 있던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관계라 그래 한 10년 차이 나면 그때 한판 거기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진술을 해놓은 게 있어.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이 민간 형사 재판을 와야 되는데 오면은 안 되거든. 오면은 뭐 수집이 처리니 뭐니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이게 뭔 뜻인지 오음리. 이 사람이 저 7사단 수색 대대장 할 때 있었던 데가 화천 그쪽이에요. 오음리. 삼천교육대 인원들 보냈던데요. 거기에서 수색 대대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수색 대대 뭐냐면은 그 군사 분계선의 가운데까지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정보사령관을 했으니 오직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기획자예요. 그러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네. 애초에 살아가려고 하는 거지. 저도 이제 압수수색 받고 막 뭐
저는 그냥 인멸할 시간도 없이 당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당한다니까. 당하는데 저는 이 수첩을 의도적으로 남긴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수첩을 왜요? 의도적으로 남긴 것 같고, 왜냐하면 노상원은 문상호와 이제 정보사, 결국은 정보사를 통한 성관이의 핵심적인 역할, 그렇지. 그다음에 소요와 관련된 거, 그렇지. 그다음에 인질과 관련된 네. 뭐 사살, 폭침 뭐 이거와 관련된 것만 맡았잖아요. 그렇죠. 정보 업무만 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페셜한 정보 업무만 맡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자기는 이제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입장해 봤을 때 이 노상원이라는 인물은 정말 중요 인물이다.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거든요. 네. 한동안 이제 그 내란국조특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이진우가 계엄사령관 박안수 쪽으로 몬 적이 있어요. 다 계엄사령관이 지시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몬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가 그러면 비선에서 모든 역할을 했다고 증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메모 하나라도 안 남아 있으면 본인은 완전히 주범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라스푸틴 같이, 제정 러시아 라스푸틴 같이 네네네. 그냥 모든 국정을 농단한 인물, 이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네. 뭐 하나라도 남겨야 되는데, 이 수첩을 폐기할 시간이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노상원이를 잘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해요. 아니, 육사 수석을 하고, 그랬어요? 육사 수석 입학했어요. 그래.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0.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이 수재였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 증언을 합니다. 똑똑하다고? 네, 엄청 똑똑하고 공부만 하고. 와. 네. 그러니까 이게 무속에 빠진 것도 약간 그런 영향이 있는 거다. 실제로 군 생활을 할 때 이 그 자기만의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군 생활 할 네, 때도 뭐 수함 무슨 실 뭐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 놓고 활동을 했잖아요. 저거 도라이네. 그리고 이제 보병에서 정보로 바꾼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군대에 있을 때 사고를 여러 번 쳤어요. 하극상도 있었고, 네. 여러 번 쳐서 육사 출신이고 수석 입학하고 엘리트잖아요. 네. 육사 선배들이 많이 챙겨줬어요. 아니 그잖아요. 유능한 놈인데. 수석이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정보병과로 전환을 한 것 같잖아요. 이제 그럼 이제 정보병과로 가면서 뭔가 이 코버트 액션, 공작이라는 거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작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수첩을 하나 못 지웠을까? 못 치웠을까요? 저는 이건 그거는 의도된 거다. 네, 의도된 거다. 자칫하다간 이게 다 자기 쪽으로 몰릴 수 있다. 그렇지. 근데 자기는 뭔가 내세울 게 없다. 그래서 뭐 하나 핵심적인 거라도 갖고 있어야 갖고 된다. 있었다. 저는 이런 분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좋습니다. 싶어요. 자, 좀 보충을 하면은 보충은 좀 그만하시죠. 다른 할 게 이야기야. 많은데요. 다른 이야기야. 지금 이제 노상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 지기현이한테 그 변호사가 막 뭐라고 한 적이 있어. 노상원을 놓고. 그 뭐냐면은 군 법원에서 YRP 계획, 상록수 계획, 무슨 계획이 네 컴퓨터에서 나왔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이미 노상원은 컴퓨터를 털렸어요. 거기에서 상록수 계획이 나왔어. 상록수 계획. 그러면 이 상록수 계획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조현천 문건 있잖아요. 네네, 조현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때 이제 계엄을 하려고 했지. 이때 그러면 정권을 누가 잡을 거냐. 이 계획이 상록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조현천 문건은 뭐냐면, 이 쿠데타를 해서 이 좌파를 쓸어 버리자라는 거 하는 거고, 그래서 박근혜가 만약에 이제 그 탄핵에서 살아 돌아오면 박근혜는 상황처럼 띄워놓고, 어차피 최순실하고 해가지고 국정 운영 능력이 없으니까 띄워놓고 김관진을 실질적 지도자로 띄우자고 하는 계획 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김용현하고 처음 들어보네. 김용현하고 노상원은 완전히 이 군이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2025년이잖아요. 10년 전부터 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 박민우 통해 가지고 북한에 군단장을 하나 죽이고 와가지고 북한에 도발을 유도해서 쿠데타를 하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계엄을 이제 주도를 하고 정권을 군이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계획서가 상록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군사법정에서 나온 증거물하고 네. 그다음에 그 검찰하고 특검에서 나온 증거물이 있는데 네. 지금 결국은 군사법으로 다 넘기려고 그래요. 네? 그래갖고 그쪽으로 재판을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외환 유치도 그렇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노상원은 상록수 객지가 뭔지 알아요. 네. 군 검찰도 알아. 어. 그래서 이미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이 다시 김건희와 윤석열을 만나서 김영현과 함께 버전 2를 만든 거예요. 매우 상세한 기획 문서다 이거예요. 그런 속에 노상원 수첩이 존재하는 거다라고. 그 제가 항상 이게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 그 조현천 문건 만든 조현천이가 도망갔다가 윤석열 정부 때 다시 돌아왔잖아요. 23년 3월 19일 귀국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석으로 또 풀려났잖아요. 예, 석 달 만에. 이번에 그 조현천이가 안 도와줬을까 하는 게 난 항상 그게 의문이었거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너무 무식한 얘기인가 해서 내가 맨날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 도와줬죠. 왜냐면은 그 작년에 이제 8월 12일 날 그 김용현이 국방장관이 되잖아요. 국방장관이 되면서 첫 번째로 인청 준비단이라 그래요.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네. 배도건 준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인사청문회 준비 단장이었어요. 네. 이 사람한테 이 지시를 합니다. 김용현이가 네. 그간 계엄 관련 문건 싹 정리해 달라. 그래가지고 한 8페이지 정도를 정리를 해요. 거기에 제가 배도건이한테 물으니 이 명단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조현천 문건이. 그리고 김용현이는 조현천이하고 육사 동기며 절친이에요. 아 그래요? 절친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3년 3월 19일 귀국해서 석 달 만에 풀려나가지고 당연히 관여됐다고 보는 건 맞죠. 와 그래? 기획자인데 예, 그리고 제 친구인데 절친인데. 와 근데 왜 그 얘기 아무도 안 해요? 조현천 얘기를.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내란국조특위에서 조현천과 관련된 연관성이 있을 거다 해서 정말 많이 파헤쳐 봤거든요. 네. 근데 증거가 남아 있는 뭐 통화 기록이 남아 있다든지 만났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 수사를 이끌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아까 상록수 계획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계엄을 선포할 때 16년대 박민우 준장 그 백여단장, 예, 그 조끼 폭파 임무 완수하고 돌아올 때 국회 나왔던 사람. 예, 그게 이제 상록수 계획과 연계되는 거예요. 아 그게. 예, 그런 것들이 다 연계되는 거죠. 이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전국을 불안에 빠뜨리고 외환을 유치해서 군인이 정권을 잡자. 이거예요. 근데 원래 상록수 계획은 충정 계획이라고 있잖아요.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했던 그 충정 계획이 너무 이름이 세다 해가지고 상록수 계획이라고 걸로 바꿔져 있는데 그 뒤에 이 노상원이가 상록수 계획을 또 만든 거야.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록수 계획하고 노상원의 상록수 계획. 네? 그래서 그 완전히 그 박근혜는 껍데기로 만들고 김관진을 중심으로 해서 군정 체제를 만들자. 그 윤석열이가 이야기하잖아요. 계엄이란 군정 아니냐. 네. 그 군정을 하는데 껍데기로 남는 거는 박근혜였지만 윤석열은 지가 군도 잡고 있고 검찰도 잡고 있으니까 자신은 왕이 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김건희가 존재하는 거고. 좋습니다. 김건희 노상원 비하폰 통화. 뭐야? 12.3 내란 전부터 수시로 결국 몸통은 김건희인 거니? 이 뭐예요 이거? 아마 뭐 특검에서는 알 텐데, 그러니까 12.3 내란의 주요 당사자 군인들 있잖아요. 이제 제가 누군지는 말씀을 좀 드리긴 그렇고, 노상원 측 롯데리아 회동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노상원이 비화폰을 들고 다니면서 실제로 김건희와 통화한 것을 롯데리아 회당 당사자들이 목격을 2차례 이상 했습니다. 우와. 해서 이 사실을 이거 난리 났네. 이 사실을 검찰이 진술했어요. 지금 아직 언론에 안 나온 이거 난리 이거 엄청 큰 뉴스 아니야? 우리는 지금 그 김건희가 시켰을 것이다. 윤석열의 그 머리로 이게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모든 결제는 김건희 했을 것이다. 그런 의심을 했는데 저는 그게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이건 너무 큰 뉴스야.
그러니까 여기서 터뜨리잖아요. 위험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이 종편에서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이거 너무 큰데? 저는 잠시 못 들은 거예요. 제 안위가 좀 걱정되기 때문에. 아니 진짜 봉지호. 아 이건 너무 큰 그러니까 얘기잖아. 요거는 이제 조만간에 뭐 제가 오늘 얘기를 했으니까 네. 조만간에 뭐 뉴스로 뭐 저희든 아니면 타사든 나올 텐데 이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술이 됐다는 사실. 진술이 됐다는 건 네. 확실해요? 그렇죠. 네. 야, 이거 난리 났다, 이거. 당사자 관련 당사자 오늘 저녁에 또 제가 또 만나거든요. 만나니까 진술 말고 예를 들면 검찰이 그런 진술을 받으면 또 수사 보고서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미 비화폰을 서버를 가져갔잖아요. 경찰이 가져서 네. 특검에 넘겼을 거 아닙니까? 네.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노상원의 수첩 정도만 여태까지 나왔는데 앞으로는 노상원 비화폰의 통화 내역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김건희가 있고 김건희랑 통화하는 걸 목격한 사람이 있고 목격한 사람이 진술을 근데 했고. 생각을 해보세요. 노상원이 앞에서 과실을 위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오, 그럼 네네네. 과실을 했다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끝나고 나서 옆에 있었으니까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와,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아니 다른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친해서 전화했다라고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지만 노상원은 내란 빼고는 이게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노상원이가 하필이면 그 무속과 관련된 사람이라 가지고 우리가 김건희를 의심은 했었죠. 맞아요. 그러나 이제 내란 당일에 김건희가 성형외과 가고 그래가지고 네. 쓱 빠져 있었거든. 네.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근데 있는 이제 발언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진술이 나왔고 뉴스 이제 언론에 알려지고 사실로 드러나면 그 김건희가 그 내란 당일에 성형외과 간 건 알리바이 만들어 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은근히 침해.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김건희가 계엄을 아나? 우리가 일반인이 사실 비상계엄이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김건희가 계엄 발동하고 이런 시스템이나 법적인 걸 아나? 이런 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준비를 네. 했으면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그 조만간에 이게 나오겠다. 그런 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휠체어 타고 나오고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너무 일찍 갔잖아요. 지금쯤 갔어야 되는데. 와, 근데 이거 너무 큰 얘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특검이 다 윤석열, 김건희로 수렴한다고 우리가 늘 여기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내란 특검도 김건희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뭐 최혜병 특검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결국에는 김건희의 그 관련자들이 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수사의 칼날이 이제 김건희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극심한 우울증이 온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미 너무 충격적이다, 노상원이 무서워. 약간 과시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친분 관계. 그리고 본인이 청와대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뭐든지 역할을 하고. 그래서 네. 그런 과시욕과 더군다나 현직 군인들을 자기가 컨트롤하려면 컨트롤해야 되는데 과시할 게 필요한 거죠. 김영현과의도 있지만 야 김영현 아무것도 아니야. 나 직접 부의원이랑 직접 하는 사람이야. 네. 와, 야,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다. 엄청난 일이야. 근데 사실 이거 와. 거의 대충은 다 예상됐던 거 아닙니까? 왜냐면 김건희하고 노상원이 비하폰을 소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민간인인데 맞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둘 다 게 갖고 문제인 있었어, 거고. 둘 다. 그렇게 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하폰 서버 가져갔을 때 이 통화 내역은 싹 다 나왔을 그러니까 것이고. 지금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경호처에서 끝까지 비아폰 서버를 사수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것도 있고 지금 한 가지 더 있잖아요. 검찰. 네. 검찰 두 가지죠. 그렇지. 야, 또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씩 또 다 맞아 떨어져. 이렇게 또 역순으로 해갖고 우리가 보면은 이게 다 맞아 상황이. 김성훈이는 김건희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 네. 근데 김성훈이가 그렇게 써만큼은 안 된다고 막았어. 근데 검찰이 김성훈이만큼은 구속 못 시키게 막았어. 맞아. 와, 야, 이건 소름이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사실 군 이게 인사 보면 23년 11월부터 사실 이 비상경과 관련된 조직적인 예. 어떤 협작이 다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왜냐하면 보이죠. 24년 동안 군사령관들이 진급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곽종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사실 옷 벗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옷을 안 벗고 진급을 했잖아요. 후배들하고. 네.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원래 가야 될 군사령관 장성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면서 이게 민주당 쪽으로 이제 왜냐 군대도 그렇지만 직장 생활도 그렇지만 이 인사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특히 3스타 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또 뭐가 있냐. 승진을 하게 되면 또 외곽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특전사라든지 방첩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네. 군 내부에서 봤을 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때부터 김건희 여사한테 접근해가지고 길을 잡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소름 돋는다.